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다섯 번째 진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에서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오행은 토고, 그리고 동물로는 용에 해당됩니다. 절기로는 청명과 고구가 있고요. 시간으로는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를 말합니다. 음,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펴는 기상을 뜻하니 우레진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화기가 치열하여도 용은 습토이기 때문에 화를 설기하여 분목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소리는 무슨 소리겠어요? 진토는 지장간에 을개무가 있어요. 을개무가 있어요. 어, 근데 얘가 개수만 있는 게 아니라 임수도 있는 거죠. 임수도 묘지로다가. 그래서 진토는 어, 습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용은 습토이기 때문에 화를 병화든 정화든 이렇게 어, 화생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진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화학 이온을 설계해 버리는 거야. 그죠? 설계해 버려. 설계. 그래서 잘못하면 화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적천수에서 그런 말이 있죠. 적천수에 화치면 승용이라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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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어, 정묘, 정리, 정술, 임진 이렇게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어, 여기가 이제 미월이니까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고 이 술토도 조열하고 그렇죠? 이게 삼합으로 해면미는 되지만 그게 목생화로 다 이렇게 설계돼 버리고 분목될 판인데 그래도 임진시에 태어나서 이 진토가 이 술토 조열한 토를 이렇게 예, 온도를 좀 이렇게 맞춰주고 온도와 습도를 좀 맞춰줬죠. 맞춰주고 그렇죠. 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많을 때는 사실은 이 술토가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렇죠? 예, 진토만 하나만 있었으면 이 술토가 없이 진토만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화생토로 다 이렇게 설계가 돼서 조우가 잘 맞아졌을 텐데 예, 이런 경우는 저는 화가 치열한 경우죠. 화가 치열한 경우. 그래서 대운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이렇게 진토가 있어도 이렇게 진술충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 진토의 습토 작용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 어, 치열한 화기운을 오롯이 설기시키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진월 고구가 되면 진월에는 청명과 고구가 있죠. 그래서 진월 고구가 되면 오양일음으로 자연현상은 주로 온난한 기후와 생명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파종과 씨앗 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양토에 속하고 계절은 봄이고 절기는 청명과 고구이다. 방위는 동남방이며 손궁에 처한다. 숫자는 토가 50토인데 양토이기 때문에 10이 되고 색은 황토색이고 지장간에는
지장은에는 을개무가 사령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용은 어쨌든 상상의 동물로 군왕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유주를 물고 황금빛 비늘을 자랑하는 용은 천지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동물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거대한 웅지와 이상이 도사리고 있으며 선천적으로 재주와 재능을 타고나는 게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정치와 문화예술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지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동물.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천지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동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진월은 진월이 되면 진월이 되면 그 해년에 올해가 이제 새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그러면 이 을목이 합하는 경금 천간합에서 이렇게 을경합이 되잖아요. 올해 새해에. 그리고 작년에는 갑진년이었죠. 갑진년. 갑진년. 작년에는 기토와 합하죠. 갑목이. 갑기합하 토가 됐죠. 토. 어. 이건 양간으로 바뀌는 거니까 무토로 봐야 되고요. 여기는 을경합하 금이니까 다시 경금으로다가 변화된 거죠. 근데 용은 천지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동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해가 됐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 진월의 천간에는 이 세운과 합화된 오행이 천간에 이렇게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작년에는 갑기합화 토니까 진월에 무진월이 있었고, 그죠? 올해는 새해는 을목이니까 을경합화 금이니까 진월에 경진월이 될 거예요. 경진월. 그래서 이렇게 합화된 세운이 합화된 기운을 진월에서 천간의 기운으로 쓴다. 이게 바로 천지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요즘은 뭐 안세력 어플도 뭐 있고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역법의 이론은 알아야죠.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선천적 재주와 재능을 타고난 아주 뛰어나다. 정치, 문화, 예술 쪽으로다가 그런 부분에 변화시키고 창조하고 뭔가 다른 측면에서 뭔가 바라보고 혁신적이고 이런 것들이 저 용의 속성으로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진월이 그렇잖아요. 진월이면 임묘진이가 2월, 3월, 4월이잖아요. 양력으로. 그렇죠? 양력으로 4월. 임묘진 2, 3, 4. 4월 달이면은 그냥 이렇게 한겨울에 다 이렇게 죽은 듯이 있던 모든 초목들이 4월달 되면 참지 못하고 다 나오잖아. 다 나와가지고, 그쵸.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다 나와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죠. 그래서 참 그 옛 성인들이, 그 12달 지지에, 유독 4월달에 용을 넣은 것은 다른 동물로는 그 4월 달에 그 자연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음, 심오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진토는 습토가 되고요. 그렇죠? 진토는 습토가 되고 그리고 토생금의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 왜냐하면 습금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금을 생하는 작용이 뛰어나지만 하지만 진월에는 금이 힘을 쓰기 어려운 계절이므로 진유합은
유금이 진토에 입고되는 작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습토이니까 그 토생금의 작용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지만, 하지만 지지에 있는 이런 진토들은 천간에 있는 경금을 생하지를 못하죠. 천간에 있는 경신금을. 왜냐하면 얘네들은 천간의 기구, 얘는 물질이니까, 땅이니까, 땅은 고요하니까. 그래서 신금을 만나면 신자진 삼합으로는 이거는 삼합으로 연결되는 거는 잘하지만, 유금을 만나면 육합이 되면서 진유합이 되면은 이거는 진토의 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의 신금은 진토의 묘지예요. 음간의 묘지. 그러면 지지의 유금도 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합으로서 이게 묘지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변할 때 이걸 어떻게 그 사주에 적용시켜서 통변할 것인가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끔은 천간의 경금, 신금도 생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생합니까? 천간의 경금과 신금을 진토가 이렇게 토생금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술토를 만났을 때. 진술충이 되면 진중의 무토, 술중의 무토가 움직여서 토생금을 합니다. 천간에 있는 금을. 그쵸? 그래서 지지의 토는 충하지 않으면 동하지 않습니다. 땅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충하면 동해서 토가 동해서 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이론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끗 차이로 이거 모르면은 사주 분석할 때 큰일 나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토는 유금을 만나면 합하지만, 그죠? 진토는 유금을 만나면 합하지만, 술토를 만나면 충한다. 여기 나오네요. 충하면 지장간에 여기는 흩어지고 중기는 계고되며 봄기는 동하여 움직인다. 여기 나오죠. 중기는 계고된다. 그렇죠? 술토를 만나면 진중에 임수가 계고돼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를 볼 때는 계고와 봉기의 동 움직이는 거, 요 두 개를 잘 살펴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진술중미 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평진전을 잘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또한 진토는 임수와 해수를 입고시키고, 그쵸? 진토는 임수의 묘지니까. 그러면 지지 해수도 입고되는 거예요. 천간의 신금과 지지의 유금도 입고시킨다. 자수를 만나면 합하여 수로 변화하기 쉬우나 잦은 수국으로 변화하기 쉽죠. 그러나 진월은 토 기운이 강하여 무토가 만약에 사령하고 있다면 토국수의 작용도 살펴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진토가 있으면 이렇게 자수를 만나면 진중의 개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잦은 수국으로 하지만 만약에 진월에 태어났는데 사령이 본기 사령이 무토가 사령하고 있다면 이때는 토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토국수의 작용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자수가 만약에 뭐 문서다 또는 재물이다. 이럴 때 네, 이거가 좋은 거라고 하면 뜸들이면 안 되죠. 뜸들이면 남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신속하게 취해 와야 되죠. 무토가 토옥수 해서 이게 예,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토가 세령하고 있다면 토옥수의 작용도 살펴야 한다. 인묘진으로 방국을 이루고 신자진으로 삼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봐야죠. 신자진으로 인묘진으로 방국을 이루고 신자진으로 삼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화 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화는 체용이 다르죠. 원래 체는 음이었으나 용으로는 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표출할 때는 이게 용으로 쓰는 겁니다. 육신 표출할 때는 오행을 볼 때는 체로 보셔도 돼요. 오행을 볼 때는 체로 보셔도 되는데 육신은 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화 양입니다. 용으로는. 그리고 오행으로는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로는 뱀이 됩니다. 절기로는 이파와 소만이 있고요. 시간으로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자, 뱀은 재물신으로 자상과 풍년을 암시하며 그 다음에 지혜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지랑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뱀과 같다 하여 일어날 기자가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5월달 정도 되면 이제 막 육양지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양기운이 막 하늘에서 땡겨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막 그렇죠. 모든 수분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모양이 꼭 뱀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아지랑이가 뱀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일어날 기자가 자원이 됐다 이 얘기죠. 4월 소만이 되면 육양이 돼요. 육양. 그러니까는 내외가 모두 양의 기운이죠. 내외는 뭐야? 땅 속에서도 양, 바깥에도 양, 육양지처. 그렇죠? 양의 기운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육양. 삼양, 위에서도 삼양. 이렇게. 육양지처. 그래서 오행으로는 화에 속하고, 그래서 물상으로는 항공으로 상징돼요. 항공. 뭐 사화는 항공이고 해수는 배구, 뭐 인신사회들 다 억마지살이니까 그렇죠? 뭐 신금은 뭐 기차, 전철, 그 다음에 임목은 버스, 어, 큰 물성을 가진 유통수단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 현대에서는 뱀을 세계 의료 마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음, 뱀이 세계 의료 마크로 사용되는 이유는 고대 신화와 의학 역사에서 뱀이 치유, 생명, 재생과 연관된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인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과 치유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상징은 바로 지팡이에 뱀이 감긴 모습으로 이는 현대 의료 마크의 기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기적으로 헌물을 스스로 벗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재생시키는 음,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독, 뱀이 갖고 있는 독, 그 독이 또 때로는 치유에 필요한 약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뱀의 혀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음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완전성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동양에서는 구렁이를 업동이라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구렁이가 집 주변에 나타나면 복이 깃들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4월은 농촌에서 농번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니 시기인데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서로 이렇게 농사일을 서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농사일을 그걸 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그런 농번기예요. 4월은. 그래서 4월달
뱀띠나 4월에 태어난 사람이거나 대운이 4대운을 지나는 사람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농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운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때 뭐 직업의 변화나 이직이나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응? 10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그거를 뭐 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어, 자평진전에서는 대운을 5년씩 나눠서 보니까 5년 밑으로 있는 그 천간 말고 지지 5년 동안은 사화 대운에는 이직이나 변동을 주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되면 서로 협력해서 농사를 져야 될 시기인데 그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 나중에 그런 얘기도 전해 듣기는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4월은 농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화가 삼합으로 연결되는 게 사유축생인들이잖아요. 사유축생들은 그래서 축생이든 또는 유금을 갖고 닭띠든 소띠든 뱀띠든 얘네들은 삼합이 사유축으로 이렇게 무리져 있기 때문에 단체심이 강한 특징이 있다. 이런 띠들은. 그리고 공사 구분을 잘한다. 왜냐하면 금기운이기 때문에 금은 딱딱 끊어지잖아요. 공사 구분을 딱딱 정리할 거 정리하고 공사를 잘 구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양지처로 양이 극에 이르니 가장 가볍고 빨라서 항공, 영마, 해외, 언론, 방송 등과 인연하기도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뱀은 한겨울에 동면하고 여름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빈늘이 있어서 뒤로 후진을 못해요. 그러니까 뱀은 한 번 가면 앞으로밖에 못 가는 거야. 뒤로 후진이 안 되는 거야. 후진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거죠. 근데 뭐 이게 이 고집이 자기가 신체적 요건이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후진이 안 돼. 한 번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회축생들이 그런 경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뼈가 없어서 꼬리를 잡고 흔들면 척추가 빠져 곧 죽어버리는 가장 약한 거죠. 그 독이 있고 그 재능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엄청 쓰임이 많다 하더라도 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는 건데 이 뱀은 가슴뼈가 없어서 꼬리를 잡고 흔들면 척추가 빠져서 죽어버린다 이런 약점이 있다. 독을 품고 있으니 성질이 매우 잔악하고 음란하지만 지혜가 뛰어나고 용감한 면도 있다. 근데 이 독이 또 때로는 약도 된다. 그래서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양과 오행으로는 체는 음에 속하고 용은 양에 속하니 양화로 이제 우리가 사주에서는 양화로서 분석을 한다. 그리고 계절은 초여름이고 절기는 이파와 소만이며 방위는 남동방이고 그다음에 송궁에 처한다. 숫자는 이칠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채용으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칠화를 다 썼습니다. 색은 적색이고 지장간에는 무경병이 사령한다. 이거 다 익히셔야 됩니다. 이걸 다 익혀놔야 나중에 제가 막 이렇게 통변할 때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통변반도 들어갈 예정인데, 그럴 때 사주 분석하는 방법에 이런 기본을 모르면 분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다 이렇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사화가 신금이나 유금을 보면 합하여 변화하기보다는 사신합도 되고 사유축 삼합도 되는데 어, 이렇게 합이 됐다고 해서 다른 오행하고 다르게 이렇게 합해서 무조건 변화하기보다는 화급금의 작용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화급금하고
그렇죠? 화극금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사유축에서도 화극금 작용이 먼저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화극금이라고 해도 이게 화극금이 아니고 화생금이라고 봐야 돼. 화생금. 어? 그래서 이 금은 화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모든 금이. 경금, 신금 다 똑같아요. 신금도 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 재생을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야지 뭐 임수를 만나도 얼어붙지 않고 금한수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금은 당연히 예, 화급금으로 단련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화급금이라기보다는 화생금 작용이 예, 일어난다, 이렇게 살펴보는 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화가 신금과 만나면 사신합, 선합, 후형이 되는 거죠. 형사작용이 일어나고, 해수를 보면 사해충이 되고, 그 다음에 오미를 보면 사오미 방국을 이루고. 이 방국이라는 건 뭐예요? 세력이잖아요. 세력. 같은 방위끼리, 같은 오행끼리 무리지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세력으로는. 어, 굉장히 방국은 굉장히 강한 것이다. 음, 방국이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항상 주변의 단체나 조직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유축 삼합이 성립되고요. 진토를 보면 진사 지망살이 됩니다. 지망살은 진사 지망살이 어디냐면은 어, 동남방이죠. 동남방. 코너에 있잖아요. 여기 코너에. 그렇죠? 여기가 진토, 여기가 사화. 여기 코너에 있잖아요. 여기 수레방도 코너에 있죠. 수레방도 수레방. 어, 여기 수레방도 코너에 있어요. 그 진사 수레가 천라지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라지망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옛말을 빌리자면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진사나 술에 천라지망이 있는 사람들은 화려한 생활을 하면 망하고, 그렇죠? 화려한 생활을 하면 망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남에게 봉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화려하지, 검소하게.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어, 죄를 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사나 이렇게 술에 천라지망에 있는 사람들은, 수레가 있는 사람들은 뭐 활인공덕으로 가야 되고, 어쨌든 진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 그 외에도 봉사하는 삶이 많죠. 뭐 의사가 된다든가. 의사도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니까. 음? 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 뭐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결국은 쫄딱 다 망한다. 아, 이런 거를 한번 또 참고해 볼 만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어, 그 치과 의사가 진사 지망살이 있었는데, 잘 나가던 치과 의사가 주식에서 손을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꼭 뭐 그 하나의 예로 전부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말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검소하게 남한테 봉사하며 살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를 보면 격각이 되고, 격각이라는 말이 나오네. 음. 자, 미토를 보면 격각이 된다. 자, 왜냐하면 이 사화는 항상 움직일 때 삼합으로 움직이죠. 모든 글자들 다 삼합으로 움직여요.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사화가 사유축을 달고 움직이는데, 해묘미를 보면 해묘미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건 사유축이고 묘유축이고 축미축인데, 이게 예, 이게 이 사화만 있어도, 이 사화가 미토만 봐도 이 해묘미 삼합을 방해한다는 거야. 격각이라고 그래. 이거 뭐 격각. 그렇죠? 사익들 격자 뿔각자 격각. 오케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격각. 그리고 또 사화가 묘를 봐도 이게 또 격각이에요. 근데 해를 보면 당연히 충이죠. 그쵸? 충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정면 충돌하는 거지만 보이지 않게 옆에서 이렇게 격각으로 들어오는 것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것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올해는 건강들을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발목이나 허리 이런 데 부러지는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뭐 올해가 을사년인데, 을사년인데 이게 항공이죠. 항공이 우리나라가 임목이잖아요. 임목. 우리나라가 임목이에요. 인사형 쳤죠. 인사형을 쳤어요. 음, 그래서 이게 항공사고가 이렇게 나지 않았나. 갖다 끼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하죠. 인사형, 우리나라가 임목이니까 위치적으로 인사형을 치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많은 이런저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 을사년 자체가 상관이거든요. 목생화니까. 상관이니까 뭔가 바꿔 그러면서 인사형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그 소용돌이 치면서 많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미토를 보면은 격각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미토만 보면 격각되는 것이 아니고 미토를 보면 격각이지. 어, 해묘미 묘목을 봐도 격각이에요. 묘목을 봐도 사화가 묘목을 봐도 격각이 돼요. 축토를 보면 사유축 삼합이 되고 그냥 합이라고 써보면 좀 곤란하겠죠. 삼합 그렇죠. 축토를 보면 삼합이 되죠. 삼합이 되고 삼합을 이루고 술토를 보면 사술 원진살이 발생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한번 오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화는 일곱 번째죠. 자축, 인묘, 진사, 오 일곱 번째. 오화는 체는 양인데 용은 음으로 쓰인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 중에는 지장간에 병, 기, 예, 정. 이 봉기가 정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차서에 의해서는 분명히 양이지만 자축이며 진사, 오미, 신유술의 차서에서는 양이지만 봉기가 정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으로서 음화로서 써야 된다. 그리고 오행으로는 화에 속하고 동물로는 말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가 있고요. 시간으로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이에 속합니다. 그렇죠?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우와. 자, 그러면 이런 것만 갖고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연구를 해서 어, 연구해 볼 만하죠. 자, 오화는 화살 시자가 자원이니 화살촉 모양을 본뜬 것으로 광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오화는 천간으로 정화잖아요. 병화는 이렇게 큰 태양으로서 하늘에서 세상을 다 밝히지만 이, 이 병화가 어떻게 뭐 구석구석 그늘진 곳까지 다 밝히지는 못하거든요. 음, 또는 뭐 책상 밑이라든가 장롱 밑 이런 것까지는 밝히기 힘들지만 이 정화는 음, 그런 곳을 특별하게 따로 비춰볼 수 있는 또 용도로 또 쓰인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하지가 되면 이름 오양으로 이때부터는 이제 음, 일음이 시작되는 거죠. 일음이. 여기서부터는 음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자월에 일양이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4월 동지부터는 양이 시작이고 5월 하지부터는 음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하지가 되면 일름 오양으로 밤이 길어지고 음기가 커져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죠. 커져가기 시작하는. 커져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음기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커지기. 음기가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하지가 지나면 습기가 생기기 시작하여 이제는 그동안은 건조했죠. 이렇게 육양지처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일음이 시작되니 땅 속에서 이제 습기가 생기기 시작하여 공기 중에 음기로 인해 다습하여 더위를 느끼는 시기이죠. 그리고 동작은 둔해지고 영역은 커지는 상태가 바로 이 5월 하지이다. 그리고 이 오화는 문명의 불로 인간의 정신문화와 관련이 깊은데 특히 정화나 오화가 경금을 보면 기물을 만들고 또 목을 보면 가공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요?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곡식 같은 거를 말리는 거죠. 정화는. 곡식, 그쵸? 그 곡식 같은 걸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오랫동안 잘 저장해서 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화는 어, 만물을 살리는 기운이라고 하면 정화는 만물을 죽이는 기운이다. 그거는 병화가 있으면 농사를 져야 되는 거고요. 농사 짓는 거죠. 살리는 기운이니까. 정화가 있으면 가공을 해야 되니까는 뭐예요? 가공 쪽으로 가야 되겠죠. 뭐. 기술, 가공, 연구, 그렇죠? 연구직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나 그러나 수를 보면 빛으로 작용하니 정화가 수를 보면 해수 특히 그쵸 자수 이렇게 겨울에 정화는 열작용을 못하죠. 그쵸 약해서 그래서 교육 문화 사업 언어와 문자 언론 방송 등의 속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말은 동정심이 말은 동정심이 있고 정직하며 근면성은 있으나 인내심이 부족하고 게으른 것이 흠이다. 그러니까 동정심도 있고 정직하고 근면성도 있는데 인내심이 부족하고 게으르다. 그거는 뭐 그거는 소 입장에서 보면 말은 그냥 먹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자기 할 일은 하잖아요. 그 주인을 만나면 열심히 달리고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또한 고집이 세며 고집이 세다는 것은 말은 절대 고개를 안 숙여요. 그래서 어, 소 우리는 이렇게 다 막아야 되지만 말 우리는 그 말 모가지 근처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만 딱 놔둬도 걸어놔도 절대 말은 고개 숙여서 도망가질 않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집이 세다. 절대 머리 숙이지 않는 그런 고집이 센 거.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절대 남에게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는 특징 그런 게 있다.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말의 속성. 그리고 어, 평소 미식과 사치를 좋아하니 건달이 많다. 평소에 미식과 사치를 좋아한다는 것은 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동물적으로. 동물이 그렇게 치장하는, 말처럼 치장하는 동물 중에 말처럼 치장하는 동물들이 없죠. 말은. 어,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임금이 타고 다니는 말이든 뭐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 같은데 보면 그냥 화려하게 장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건달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다. 사주가 잘 짜여 있다면 천리를 달리는 준마의 형상으로 용모가 아름다우며 정직하고 신의가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음양과 오행으로는 체는 양이지만 용은 음으로 쓰이니 그거는 체는 양이지만 오행은 체는 양이지만 용으로는 음으로 쓰이니 음화이다. 음화. 정화, 오화는 음화에 속한다. 계절은 여름이고 절기는 망종과 하지가 있다. 그래서 방위는 정동방이고 팔계에서는 이궁에 처하며 숫자는 2와 7. 그래서 이것도 채용을 같이 쓰기 때문에 2와 7을 다는 거죠. 색은 적색이고 그다음에 지장간에는 병기, 정이 사령한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이 미시가라고 하는 것도 이 기토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걸 거예요. 이 미토가 이게 만미자잖아요. 만미자. 미토가 미중에 본기가 기토가 되니까 이게 그래서 미식과 사치를 좋아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한 수를 보면 더욱 불길이 맹렬해지지만, 그러니까는 약한 수를 보면 약한 수는 뭐예요? 개수죠, 개수.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 정화가 개수를 보면 잘못하면 개수가 말라버려요. 약한 개수는 이게 말라버려요. 어. 이게 수국화가 안 되고 오히려 정화가 4, 5, 2월에 이렇게 4, 5, 2월에 4월이나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난 정화가 개수를 보면 이게 말라버릴 수 있다. 또 임묘진월에 태어나도 임묘진월에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제 목생화라고 하는 그런 기운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개수가 여기 수생목으로 설계가 돼서 얘가 약하기 때문에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어, 이 개수가 정화를 보면 얘가 수갈돼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한 수를 보면 오히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수갈돼서 없어지니까 오히려 불길이 오히려 더 맹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찜질방들 가보셨겠지만 찜질방에 가서 보면 이렇게 화기가 이제 따뜻한 기운이 떨어지면 망문 닫아놓고 물 뿌리잖아요. 물 뿌리잖아요. 그렇죠? 물 뿌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 돼서 들어가면 막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런 이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불길이 맹렬해지지만 축토나 진토를 보면 열과 빛은 회강되고 그래서 쥐약이 있죠. 다 이렇게 쥐약이 있어요. 정화가 가장 약한 것은 축토하고 진토죠. 그래서 이 축토는 정화가 이제 묘지가 되고 그렇죠? 진토는 수토니까 이렇게 진토가 정화를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화기운을 이렇게 뺏어오니까 그래서 정화가 약해진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어, 축토나 진토를 보면 열과 정화의 열과 빛이 회강된다. 회강되고 그다음에 술토나 미토를 보면은 설기되지 않고 합하여 화의 기운이 보호된다 오히려. 저는 술토나 미토를 보게 되면 이 정화가 이렇게 예, 여기에 통근 뿌리 갖고 있고 여기도 미 중에 정화의 뿌리 갖고 있고 술 중에 정화의 뿌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화는 이 토에 의해서 이 정화의 불씨가 보호되는 거예요. 보호되는 거. 보호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술토랑 위토가 있으면 어쨌든 수기운이 이 범접을 못하게끔 지지에서는 당연히 보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화를 보면 오호 자영이 되고 그래서 뭐 오호 자영 같은 거는 크게 작용하지, 자영들은 잘 안 보아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영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화를 보면 오호 자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수를 보면 좌오 충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좌우충 작용은 굉장히 잘 하겠죠. 근데 이제 자수를 보면 좌우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한 개수 같은 거, 천간의 개수, 약한 개수 같은 경우에는 보화가 얘를 말려버리긴 하지만 지지에서는 서로가 정면 충돌이기 때문에 충으로서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화가 사나 미를 보면 사오미 방국을 이루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화기운이 막 무리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화가 인목이나 술토를 보면 인호술 삼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지에서 오화 하나만 딱 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사주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미토부터 미신유술 많이 남네. 네. 다음 시간에는 미토부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